정권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떠난 해외 순방길. 대범하다기엔 무책임했습니다. 프리미엄 축구하고 유럽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의 화려한 목걸이가 옆에선 대통령보다 더 눈길을 끌었고 지인을 순방에 데려갈 정도로 공과 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시중에는 김 씨가 부의제로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여당 대표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행동만큼 입도 거칠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말리는 쪽팔려서. 실언 하나를 바로잡지 않는 아집과 기자들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편협함은 임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적대 행위로 간주했고 취임 이듬해부턴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일단 그렇게 규정하니 타협도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야당 대표를 만나 소통하는 척도 했지만 법안 24개를 되돌려 보내더니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국회에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는 이렇게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에는 부끄러운 기색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 케이트. 오래전부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들은 먹구름처럼 몸집을 키워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재해병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 연일 폭로를 예고하는 명태균까지 아무리 틀어막아도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김 여사란 단어는 대통령의 분노를 더 자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 말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대통령의 그 시스템을 쥐고 안과 뭔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남았던 거 아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성할 기회를 번번이 걷어찼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치부한 그는 여당 대표마저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리며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자충수만 던지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니네가 뭔데 방금 비켜! 이들 반역자들이야! 그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하지만 계엄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건 집권 초기부터였습니다. 2022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해부턴 계엄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3인방이 사령관에 임명됐고 비슷한 시기 계엄 설계자 노상원 씨는 국회 봉쇄, 긴급특별수사본부, 수거대상 명부 작성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사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신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난데없는 내란 준비에 철저히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북한에 보낸 무인기만 무려 18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고조시킨 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수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권 내내 불거진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동기가 됐을 거라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명품백 수사 주요 국면엔 김 씨가, 도이치 사건 불기소 당일엔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나? 특검이 답을 내놔야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소통, 공정을 외쳤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통하겠다고 시작한 출근길 문답은 바이든 날리면 논란 여파로 중단됐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 막으면서 비판 언론엔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의 공정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서 어김없이 작아졌습니다.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취임 첫 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여론이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그를 감쌌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원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의료 대란을 불러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수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잼버리 사태. 박빙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동원했지만 사우디에 참패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불과 8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포항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불공정과 무능, 비상식으로 점철된 지난 3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항상 남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이었고 분열의 언어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려던 헌법 파괴자에 의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온 날로 역사는 기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준수를 약속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가장 먼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근길 약식 회견을 시작했지만 취임 2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비판을 듣지 않기 시작한 대통령은 인사 때마다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학교 선후배, 측근과 지인 등으로 채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유족들에게 위로를 말하면서도 손 한 번 제대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삭감한 것은 연구개발 예산이었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선 솔직한 사과와 성찰은 없었고 경로설에 대해선 엉뚱한 경로를 꺼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디올백 논란과 공천 개입설이 불거지며 국정 전반에 얼룩진 김 여사에 대해선 너그러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다음 날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큰 혼란에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은 78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5일 만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불통으로 점철된 2년 7개월,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작한 용산시대는 계엄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낸 지 11일 만에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